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12월 2일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14,149포인트를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밀려가지고 13,864포인트를 지지받을 것이냐 했는데 14,127포인트를 지지받고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숨고르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장에서 약간 더 일어서면서 이제 그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15분봉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15분봉으로 딱 보시면 이제 반등 추세 속에서 이제 14,127포인트에 도달하다가 해당 구간을 이제 지지받고 돌려 세워줬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15분봉상 이게 390 장기 이평선인데 거기서 더 밀리지 않고 돌려 세운 그 상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장은 빅테크가 좀 쉬고 있어도 이래저래 돌아가면서 그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한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을 보시면 여기도 지난주에 이제 4,541포인트를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밀려서 4,448포인트까지 갈 것이냐 했는데 이제 더 강했습니다. S&P 500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10분봉을 가져왔는데 10분봉상 지금 4,537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11월 30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12월은 더 이제 위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장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이제 코스피 주봉을 보시면 지금 라인 그어놓은 자리가 18년도 1월 고점인데 이제 26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연내 돌파를 해줄 것이냐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지난주에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고 2469포인트 지지가 베스트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인 2489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아줬거든요. 지금 분봉을 보시면 지금 이것도 10분봉을 가져왔는데 그 27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오후 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제 392평선 그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전일 금요일 날 마지막 종가 무렵에 이제 깨고 이제 거의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29일 날 저점이 2502포인트인데 이 라인을 지지받고 다음 주에 이제 밀려더라도 이 라인 지지받고 다시 올려주면 베스트라 생각하는데 일단 어제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으로 뜨든지 아무튼 이 라인 위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뭐 크게 무리 없이 250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이제 우리 증시도 계속 지금 횡보세를 계속 2주 동안 걷고 있는데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상 라인 그어놓은 자리가 18년도 1월 고점인 913포인트인데 아무튼 뭐 12월 중에 이걸 돌파 트라이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 그 지난주에 이제 808포인트 지지가 베스트다. 그래서 거기는 더 밀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809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10분봉을 가져왔는데 그 10분봉 보시면 월요일 날그 정오 지나가지고 그 무렵에 390 장기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거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도 살짝 그 부분까지 터치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돌려 세워졌고요. 여기는 이제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더 강했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살짝 눌리더라도 이 819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해주면 이게 819포인트가 그 11월 24일
23일 11월 23일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강하게 이제 돌파한 이후에 이 라인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라인만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다시 돌려 세워준다면은 계속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환율이나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도 1300원 위로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빌려 내려와서 1300원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유가는 지금 74달러인데 지금 뭐 오펙에서 감산을 하느니 어쩌느니 하고 있지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주도를 해가지고요.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이 말빨이 안 먹히죠. 그리고 설령 감산을 한다 해도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서면서 그 원유 자체 공급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는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세를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 금리는 뭐 계속 안정적으로 잘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2년물도 지금 4.5, 그다음에 10년물도 4.2%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국채 뭐 전체적인 이런 지표들 쪽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망을 보시면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 보시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을 했고 인하 예측 시기도 지금 패드워치를 가져왔는데 당초에는 5월에서 6월 사이였는데 지금은 3월 정도에 그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월 말에도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12월 이제 FOMC 회의가 마치고 나면은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인하 시기는 당초 이제 2분기 쪽에서 1분기로 지금 좀 옮겨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턴 기대감 및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뭐 이건 뭐 그냥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이체방크하고 BMO 캐피털 마켓에서 내년 S&P 500이 이제 5,100 포인트까지 간다. 현재 기점으로 11% 상향을 한다는 얘기인데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이체방크는 독일 상업은행이긴 하지만 세계적 투자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난주에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을 했고 이 파급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AI나 로봇, 전장 쪽에 이제 뭐 M&A 가능성도 있고 삼성이 움직이면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DRAM 수요도 3년 만에 공급을 앞질렀다는 얘기가 있고 물론 이제 AI 효과이긴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 10월까지의 공업 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7.8% 감소했다 하는데 뭐 이 수치보다는 그 마이너스가 엄청 크던 그 마이너스가 이제 그 제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감소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은 이제 그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또 이쪽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좀 더디다는 게 좀 리스크이긴 한데 아무튼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PC 지표 같은 경우는 참고하기 위해서 해놨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줄을 수밖에 없죠.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 요인을 보자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는 200불 아래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오는 추세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난주에 사이버 트럭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이버 트럭이 너무 비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리비안이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그 마진도 별로 안 좋다는 어떤 그런 평도 있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당초 예상보다 좀 짧아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대수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날 발표 당일날은 좀 주가가 내려갔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좀 올라가줘야 지금 얘네들 대신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중국 경기 회복세가 너무 더딥니다. 이게 그 시진핑 3기 집권 이후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긴 한데 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약간은 리스크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자금이 유입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고
다른 어떤 지표,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노이즈도 지금 여전한데 그 어떤 증시 자금을 불러들일 만한 좀 그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나온 또 얘기 중에 GM이 LG 엔솔에 과도한 보조금 분할을 요구했다. 뭐 80%를 달라고 했다죠. 그 5대5도 아니고 웃기는 놈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노이즈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협의를 통해서 갈 상황이고 원래 흥정이라는 게 먼저 강하게 부르고 거기 이제 맞춰 나가는 게 흥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다 나오고 나면 뭐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표를 또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MSCI 한국 지수고 이건 이제 러셀 2000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그 중소형 지수를 뜻하는데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어제 금요일 날 강하게 3% 이상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좀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튀는 이유는 이제 은행 증권주도 올라왔지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이 그만큼 이제 성장성도 더 커지고 이런저런 투자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올라오는 것 같고요. MSCI 한국 지수는 이제 얘네들이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나 거기 투자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수를 반반씩 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도 계속 박스권 안에 있다가 지금 돌파 시도를 해주는 모습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얘네들도 쭉 다시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망을 하자면 외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주도들이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간 일정을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EU 중국 정상회담이 있고 NC소프트 신작이 이제 목요일날 출시되고 금요일 날은 더 게임 어워드,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들이 좀 뭐 FOMC 회의라든가 PC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외국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다음 주에 이제 좀 큰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주시하시면서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